오늘은 이제 자성체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문제는 5페이지 되어 있고요. 5페이지 보시고 혹시 문제 없는 친구들은 여기 있는 문제랑 해설 QR 찍어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그림 가다는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 중 하나이다. 오른대로 골라라 라고 되어 있죠. 자,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 세 가지가 있는데 강자성체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뭐 자석이 아닌 상태에 있다가 외부 자기장을 걸어줘. 이제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면은 자, N극에서 S극 방향으로 외부 자기장이 걸리는 거죠. 그러면 내부 자기장도 외부 자기장이랑 같은 방향으로 강하게 자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상자 성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N극, S극 외부장을 걸어줬을 때 배열되기 오른쪽으로 똑같이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배열되기는 배열되지만 약하게 자화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잘 안 달라붙는 거죠. 반대로 반자성체 같은 경우에는 외부 자기장을 오른쪽으로 걸어줬을 때 반대로 왼쪽으로 약하게 자화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반대로 얘는 이제 자석을 갖다 댔을 때 멀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더라라는 거. 그리고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은 원래 가지고 있던 이 자화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요. 상자성체 같은 경우에는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고 반자성체 같은 경우에도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더라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강자성체는 자석이 될 수 없고 상자성체는 자석이 될 수 없다. 상자성체, 반자성체는 자석이 될 수 없다 라는 특징을 이야기했어요. 자, 그거 가지고 보면 외부에 자기장이 있으면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긴대요. 내부에. 그러면은 얘는 당연히 반자성체겠죠. 그 다음에 평소에는 자석에 반응하지 않지만 매우 강한 자석과는 상호작용할 수 있다. 잘 안 달라붙는다라는 뜻이죠. 따라서 얘는 상자성체. 외부 자기장에 의해 자기화된 후 외부 자기장이 사라져도 자성을 잃지 않는다. 자석이 된 거죠. 자석이 될 수 있는 친구 강자성체. 따라서 반상강 찾아주면은 반상강 3번이겠네요. 그래서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으로 2번. 자, 그림 가는 어떤 물질에 외부 자기장을 가하였을 때 그림 나는 외부 자기장을 제거했을 때 원자 자석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외부 자기장을 걸어줬더니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배열이 돼 있죠. 근데 강하게 배열돼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 주니까 계속 그 자화가 유지되어 있죠. 그럼 얘는 강자성체죠. 그래서 강자성체 적어주면 되고요. 다음으로 3번. 자, 그림 가는 어떤 물질에 외부 자기장을 가하였을 때 그림 나는 외부 자기장을 제거했을 때 물질 내 원자 자석들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니까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배열되기는 하지만 약하게 배열돼 있죠. 그리고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 주니까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가죠. 그래서 얘는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니까 상자성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상태에서 보면은 기억, 반자성체 아니죠. 땡. 니은, 가에서 원자 자석들은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정렬되려 한다. 이거는 맞는 말이죠. 정렬되려고는 한다라는 거는 맞는 말이고요. 디귿, 나와 같은 상태에서는 자성을 띠지 않는다. 그쵸? 나는 이제 중구난방하게 흩어져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는 자성을 띌 수가 없다. 그래서 니은, 디귿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자, 그림과 같이 아크릴관에 자석을 고정하여 전자저울 위에 놓고 무게를 측정한 후 물체 A와 B를 각각 자석으로부터 같은 높이에 위치시켜 저울 측정값을 읽고 표로 나타내었다. A와 B는 강자성체랑 반자성체 중 하나이다. 자, 원래 아크릴관과 자석을 보면은 원래 눈금은 1뉴턴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크릴관과 자석이 이런 식으로 있다고 했을 때 원래 보이는 눈금은 1뉴턴이 돼야 되는데 이제 요 위에다가 A 물체를 놨더니 이 친구의 무게가 0.996이 됐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A가 여기 있는 자석을 잡아당겼다라는 거죠. 얼마만큼? 0.004만큼 잡아당겼으니까 이 친구의 무게가 0.996이 찍힌 거고요. 그 다음에 B를 올려놨더니
이 친구는 오히려 1.002가 됐어. 그 말은 B는 이 물체를 내리누른다라는 거죠. 얼마만큼? 0.002만큼 내리누르니까 얘가 1.002가 측정이 됐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A는 물체, 자석을 잡아당기니까 얘는 이제 A랑 B는 강자성체랑 반자성체 중 하나라고 돼 있죠. 그럼 A는 강자성체. 그리고 B는 자석을 밀어내니까 반자성체가 되겠죠. 자, 그 상태에서 기억 보면 A 강자성체 맞고요. 니은 B에는 자석과 서로 끌어당기는 자기력이 작용하냐? B는 자석이랑 밀어내죠. 땡. 디귿. 자석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는 A를 위치시켰을 때가 B를 위치시켰을 때보다 작냐? A는 자석을 0.004만큼 잡아당기고 B는 0.002만큼 밀어냈으니까 A가 더 자기력이 센 거죠. 근데 A를 위치시켰을 때가 작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따라서 기억 답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5번. 자, 그림은 플래터의 정보 저장 물질에 디지털 정보가 저장되는 하드디스크의 구조랑 하드디스크의 헤드가 정보 저장 물질에 정보를 기록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때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이건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자, 보면 하드디스크에서 정보를 저장할 때 하드디스크 밑에 그 정보가 저장되는 그 판때기를 플래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플래터가 회전을 하고 이때 코일에 전기를 흘려보내주면은 여기서 이제 전기에 의해서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그 자기장에 의해서 요 N극, S극이 설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방향을 읽어서 우리는 정보를 저장하고 읽는다라는 거. 자, 이때 플래터 같은 경우에는 이 자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플래터는 강자성체로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강자성체가 활용되는 대표적인 물체가 하드디스크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 상태에서 기억 보면은 정보 저장 물질에 자기화 방향을 이용해서 정보를 저장한다. 맞는 말이고요. 니은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이용하여 자기화 방향을 조절하냐. 그쵸? 요쪽을 전류를 넣어주냐, 요쪽을 집어 넣어주냐에 따라서 N극, S극이 달라지게 되겠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정보 저장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거고요. 디귿, 플래터는 강자성체를 활용할 수밖에 없죠. 그 자화가 유지가 돼야 되니까. 따라서 5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성체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